네. 창업을 꿈꾸는 우리 주부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네. 오늘 주제는 창업에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오늘 왜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예. 창업은 네. 반드시 하면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우리 주부 창업, 즉 우리 준마렐라님들의 창업에서 사실은 창업을 하면 모두가 성공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언론 보도나 또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창업 강의에서 결코 성공이 쉽지만은 않다 하는 네, 것을 그렇죠.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창업의 성공은 좀 별도로 하고 창업을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창업을 실패를 예방하는 방법 네.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오늘 8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만 야, 그러면은 잘 숙지해 두면은 최소한의 실패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게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잘 되는 법, 뭐 잘 먹고 또 잘 사는 법, 네. 막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실패를 실패할 수 예방하는 있다. 방법. 실패를 그러기 때문에 예방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네. 있네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도 이 사실 창업을 실패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렇죠. 왜 실패했어요? 그때? 이 실패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왜 실패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겠네요. 소장님의 말씀 네. 한번 새겨 들어보고 실패 요인.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MC분께서도 이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정말 가슴에 이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눈물뿐만 아니죠. 네. 그런 눈물 한번 상당한- 드셔보셨나요? 저도 네. 실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 이 실패가 결국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네네.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창업자 자신의 정신을 어떻게 창업가 정신, 즉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네. 이런 어떤 얘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뭔 얘기냐면은 네.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각과 연관이 되어져서 네네. 이 생각의 전환이 예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결국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네.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창업 시장에서도 이 생각을 바꾸고 이 정신 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성공에 가깝게 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 무장을 하는 또 네.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냥 뭐 내가 정신 무장을 했다 해서 스스로 정신 무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창업 교육을 열심히 듣는다든지 또는 내가 창업을 하는 아이템 쪽에 가서 실전 경험을 좀 쌓는다든지 네. 또는 전문 컨설턴트를 만나서 나름대로의 또 전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본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창업 교육 한 번도 받지 않고 창업을 시도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왕왕 많이 있더라.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신무장이라는 거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네. 군대 얘기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정신무장하는 구호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오. 이게 사실 네. 굉장히 정신을 무장시켜주는 말 많이 중에 듣는 하나거든요. 얘기잖아요. 평소에도. 네. 근데 군대에서 정말 즐기셨어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만큼의 정신무장이 안 되더라고요. 안 즐기면 못 어쨌든 즐겼군요. 네. 우리 팀장님은 좀 즐기셨을 것 같은데 그 구호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유격장에 나오잖아요. 유격장에 나왔어요. 가장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놓고 즐기라고 거꾸로 요구해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즐길 수 맞습니다.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가 한번 해보거라 이런 말을 예, 하고 맞아요. 싶은데 네. 즐기지 못하니까 버티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 즐기면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야지 창업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너무 턱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좀 경험도 많이 쌓고 이래야 될 텐데 예. 두 번째로도 실패 요인 막는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8가지를 이제 네. 시간이 되면 다 소개하겠지만 네네. 일단 중요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 실패 예방 방법이 큰 카테고리로는 또 2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네. 하나는 창업자에 대한 요인, 즉 네. 내부적인 요인,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외부적인 요인. 그것은 창업 시장, 창업 환경,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네네. 창업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뭐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구제역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네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창업자에 대한 즉 각 개인 창업자들에 대한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내부적 드리는 요인. 건데 네네. 이제 두 번째로서는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아이템들 네. 잊어주십시오. 잊어라. 예, 잊어라. 아니 근데 이거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잘 된 게 사실 요즘에도 잘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 근데 이런 그거는 얘기 있잖아요. 이해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유행 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 대한민국의 PC방이 두 집 건너 하나씩 아 맞아요. 막 생겼을 때. 근데 요새는 또 그만큼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찜닭집도 되게 뭐 많았잖아요. 찜닭집도 많았고 그쵸? 또 홍어인가 홍어 요리집도 뭐 홍어가 그랬어요? 홍합집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거는 좀 유행 타는 근데 아이템 유행 아니다 타는 건 싶은데. 아니래도 그래도 그 특정 상권에서 잘 그렇죠. 되는 아이템은 꼭 있거든요. 근데 예. 왜 그걸 꼭 잊어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잊으라고 해서 아이템을 완전히 잊는 건 아니고요. 네. 예, 10년, 20년 네. 특정 상권에서 잘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그러나 그 아이템들은 그 창업을 하신 그 점주님의 역량을 뭐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그 어떤 선전, 홍보 이런 효과라든지 또 고객의 입소문을 통해서 상당한 기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렇죠. 만약에 그 네. 아이템이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접근을 해서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네. 어떤 다른 상권에서 또 다른 어떤 규모로 또 다른 어떤 측면의 방법으로 했을 때 될 잘 수가 된다는 있는 보장은 방법이 좀 없는 거죠. 보장이 좀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네. 이런 것이 이 데이터로 나타나 있고요. 실제 그 지금의 창업 시장은 상당히 이 변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부분 즉 고객의 특성이 점점점 자꾸 변한다는 거죠. 네. 고객의 마음이 변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어떤 특성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5년에 한 번씩은 아이템을 좀 바꿔줘야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그 아이디어 찾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창업 아이템들은 그 이러한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진화하죠. 왜냐하면 진화한다는 것은 그 아이템에 뭔가 아이디어가 새롭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화하면서 새롭게 변화해서 시장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과거의 아이템도 지금의 시대에 맞게 지금의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에 맞게끔 뭔가 재조명해서 네네. 해야 창업하는 것이 되는군요. 더욱더 성공의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패했던 것 중에 1번, 2번 있었어요? 정신적인 어. 것과 옛날에 잘 됐던 거 무조건 쫓아갔던 아니요, 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1번, 2번에는 저는 근데 없군요. 지금 또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옛날에 잘 됐던 것이 지금 또 잘 되는 것을 오히려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돌발 퀴즈. 네. 30년이 넘었음에도 네. 40년이 넘었음에도 네. 한결같이 쭉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자 어떤 상호 뭐 이런 거 없죠? 하나 아세요? 먹는 거죠, 먹는 먹는 거 거. 중에서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요? 삼겹살. 삼겹살. 네. 아시네 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거 어떻게 하셨지? 아니, 늘 삼겹살은 그렇죠. 누구나 그거 문제 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주황색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네. 역전 앞에 가면 늘 항상 있는 주황색 네, 포장마차. 네. 희한하게요. 상호가 안 바뀌고 그 안에 인테리어가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오랜 계속 시간 가는 우리에게 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았죠, 제가. 뭐예요? 서민적이고 굉장히 친근한 그 분위기. 네. 그 분위기를 흉내내려다가 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뭐 해봅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원인을 네. 못 찾고 있으니까 잘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창업해서 위험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은 네. 가게의 컨셉을 주라. 컨셉. 예, 이 컨셉이란 말은 참 애매모호한 어떤 창업자가 생각하기에 컨셉 도대체 뭘 컨셉이라 하지? 이제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게에는 어떤 주제, 테마 이러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컨셉이라는 것은 네. 이제 창업에서의 이 가게에 대한 컨셉은 네. 결국 이 가게의 상품, 판매하는 아이템의 네. 이 특성에 맞는 이러한 네이밍 작업, 즉 가게 이름, 네. 즉 상호죠. 예, 상호나 또 이 상품의 특성에 맞는 고객의 특성의 궁합을
따라오는 어떤 상권 입지 점포 이러한 것들 또는 그러한 어떤 점포에서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부분 네. 칼라 즉 인테리어가 어떤 칼라로 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파사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익스테리어라고 하지요. 예, 전면 부분, 네. 예, 간판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컨셉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만의 컨셉. 그러니까 컨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차별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예. 고깃집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간판에서 주는 느낌이 확 있으면 글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몰리게 된다는 예. 거죠. 뭐 팀장님, 네. 우리 프로그램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이렇게 뭐 창업을 안내하고 또 이 시간대 그 주부 시청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네네. 우리 정말 예쁘지 않아요? 준마렐라의 도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섹시 부돌 MC의 그 지성을, 태우는 여자? 지성을 겸지했지만 네네. 밥을 태우는 여자로 조수희님이 이렇게 MC를 두 분의 네. 컨셉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이걸 가게로 본다면 가장 예쁜 가게인 거죠. 야, 기분 굉장히 좋은데요? 그분 아무래도 기분 굉장히 고정으로 좋습니다. 계속 쭉 여기서 아니, 절대 빠지지 않으실 것 저는요, 같은. 원래 네. 팀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한 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뒤늦게 어쨌든 한 발 이렇게 다 얹어주시네요. 어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이 주변에 가게 이름이 굉장히 추상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억나는 곳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거 기억납니다. 가게 이름이 얼마 있냐? 얼마 있냐? 네, 가게 상호가 그냥 얼마 얼마 있냐예요. 있냐? 뭐 파는 데는?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냥 포장마차더라고요. 근데 사실 돈 있는 만큼 먹고 가라 이거구나. 별 메리트는 별로 없었어요. 얼마 있냐 별로예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름이 무조건 특이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좀 국적 없는 거 네네네. 또는 무조건 뭐 예쁘기만 한 것,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러면 네 번째가 되겠죠. 네네네. 예, 상호의 대표 상품 있죠. 네네. 예, 상호에 맞는 대표 상품을 키워라. 네. 예, 그러니까 이 상호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 상품, 즉 내가 팔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소자본 창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네, BBB, 예. 하는 것도 뒤에 치킨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놀비도 뭐 네. 뒤에 야, 부대찌개. 잘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놀비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놀비 부대찌개.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흥분의 형네 부대찌개. 네. 네. 그런 게 어떤 있군요. 그래서 고깃집이면 무슨 고기, 또 치킨집이면 무슨 치킨, 또 무슨 보쌈, 냉면집이면 무슨 냉면. 이러한 것들이 소자본 창업에서는 실제 못 키는 상호입니다. 근데 뭐 맥도날드는 또는 뭐 롯모는 네.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대형점의 어떤 특성은 또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네. 닭 요리 전문점입니다. 닭 좋아요. 그러니까 뭐 치킨집 말고. 뭐 치킨도 있고, 네. 뭐 찜닭도 있고, 닭 요리는 다 닭똥집도 있고, 있는 거예요? 닭에 대한 뭐 우리 군대에서 먹던 추억의 닭게장도 있고, 뭐 닭 요리 전문점인데 이 집 상호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닭 치고 먹어. 어때요? 망할까요 또? 아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딱 맞아요. 맞죠, 왜냐면 예. 그 상호와 컨셉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 상품에 맞는 상호를 가지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나쁘지 않거든요. 예, 되게 그렇죠. 인식에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제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미용실 미장원이에요. 네. 깎을래? 뽑을래?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무슨 집인지 누가 알겠는데 닭 치고 먹어 너무 재밌는데. 재밌죠? 도전! 이거 뭐 우리 주부님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네. 분 있으면 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다 법적으로 조치를 다 했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닭요리집.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무엇을 어떤 물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어떤 것을 하느냐의 상호가 이게 좀 비례가 돼야지. 그럼요. 너무 뜬금없이 이름이 아까 무조건 이쁘다고 해서 그렇죠. 좋은 이름은 얼마인이라고 말했던 그 소주집 앞에다가 소주 한 잔 할 건데 얼마인이 이렇게 했으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가게를 하다 보면은 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위험. 그게 뭐냐면 그 위험도가 사실은 그 가게 운영에 치명적인 일을 벌이는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주방장의 문제라든지 아, 그렇죠. 또는 종업원, 특히 이 종업원들 중에서 또 만약에 소자본 창업에 배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달 오토바이 사고 문제. 그렇죠, 배달 그렇죠. 사고. 이것은 정말 그 치명적인 네. 어떤 그렇죠. 그 가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네. 또 손님의 그 불의의 사고. 그렇죠. 또 요즘같이 추울 때는 이제 바닥이 얼어서 맞습니다. 미끄러지면 네. 다치면 손님에 대한 어떤 치료비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서 뭐 보험 얘기를 할 수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화재 사고. 아. 네. 왜냐하면 음식업은 불을 다루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준비를 좀 미리 그렇죠. 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준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팀장님께서 또 너무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듣고 계시면 두 분은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게 뭐가 딱 연상이 돼야 되는데. 연상이요? 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주방장 문제, 불의의 사고, 네네네. 화재 사고, 보험을 들어야죠. 그렇죠. 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보험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위험은 보험사한테 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난 단지 보험료를 내겠다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특히나 그 창업자의 가게,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다 상품화해 놓은 게 보험 상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조물 배상 책임이 있어요. 내가 뭐 음식을 만들어서 잘못 냈는데 식중독을 이렇게 사고 네네. 네. 그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뭔가 잘못이 또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집에서 먹었는지도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그건 네. 제가 싸울 일이 아니죠. 네. 제가 어떤 회사에 보험을 내놨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알아서 우리 잘못인지 아닌지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그래서 내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화재, 전기, 뭐 인사적인 문제, 또 고객과의 문제, 또 제조물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다 보험 상품화 돼 있어요. 더군다나 네. 올해부터는 전기를 다루고 또 가스를 다루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보험을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처럼 네. 책임보험 들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내잖아요. 페널티를 내잖아요. 그런 그렇군요. 것처럼 그게 법제화 됐어요. 이제 페널티가 정확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가스나 전기를 다루면 꼭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죠. 네. 제가 망했던 이유를 찾았네요. 왜 보험 안 들었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팠어요. 굉장히 그 가게 못 나간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가게를 네. 못 나가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가게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인이 안 나가 있으면 그래갖고 그렇죠. 네. 조금 그때 힘들었다. 갑자기 또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으니. 왜? 그러니까 지금 몸 말씀하신 건강은 평소에 미리미리 예. 챙겨야 되는 거죠. 보험 알겠습니다. 상품으로 이어진 네. 것뿐만 아니고 이제 내 역량이 모든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 가게를 할 건가, 아버지가 와서 하실 그런 건가,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매트릭스를 준비하셔야죠. 우리 왜 군생활 할 때 보면 왜 딱 뺑 지상이 걸리면 어떻게 움직인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오늘은 쏙쏙 준비를 들어오네요. 하고 저는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왜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네.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 단기 사병이라도 한번 갔다 와봐야지 이 마음을 알 수 있지 정말 않을까. 매트리스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어쨌든 그러니까 꼭, 네. 창업을 할 때 화재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보험은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 꼭 맞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6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창업의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4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점포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창업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포에 대해서 창업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어떤 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점포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창업자분들이 점포에 너무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주의할 부분이 아닌가. 점포는 창업자 개인의 어떤 그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일단 구하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점포에 올인을 한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전보다 더 무리를 해서 예, 그렇죠. 대출 더 받고 좋은 이래서. 곳에 들어가고 싶은 예. 욕심 때문에 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점포를 구하다 보면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점포가 정말 좋은 점포인지 네네. 저 점포가 좋은 점포인지 그렇죠. 애매할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 전문가들은 조금 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점포는 좋은 상권에 있고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라고 접근을 했는데 점포 좋다고 10평짜리 20평짜리가 얼마냐면 4억 5억씩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네.
이 권리금이 높고 이런데 목이 조금 좋으면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무리해서 투자해도 이왕할 된다, 거면 조금 이렇게. 더 무리를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은 지금 어떠세요? 소장이 말씀하신 거를 네. 예를 들면 그 정확하게 분류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창업 전문가 입장에서 점포를 보는 것과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점포를 보는 것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지금 딱 그런 마인드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 제가 거꾸로 이제 질문을 여쭙습니다. 네. 우리 사업 계획서 할 때부터 이미 했는데 내가 얼마를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가를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사업 네. 계획서 할 때. 목표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4억 5억짜리 아까 말씀하신 10평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발생하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4억 5억을 굳이 창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연기예금에 넣어두면 발생하는 이자가 있잖아요. 5%만 해도 한 1년에 2,500만 원이 생겨요. 그걸 상실해가면서까지 이걸 난리영화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소를 태워보고 위험도가 낮지 않으면 그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뭔가요? 아우 헷갈려 또. 그렇죠. 네, 결론은 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 소장님 아주 잘 지적하신 거예요. 네. 내가 얼마를 받는지 우리 사업계획서 짤 때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네. 창업을 한다면 권리금을 많이 하고 이런 그 창업 점포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정도 조심해가면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찾고 그래서 그 점포를 결정 지어야 한다는 얘기로 네. 귀결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뭐처럼 두 분이 의견이 맞으셨네요. 네. 아, 평소에도 잘 맞아요. 네, 그러나요? 네. 실제 창업 시장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왕왕 부딪히는 부분들이 결국 점포 때문에 그렇죠. 제 전체적인 컨셉이 어그러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점포에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1억 5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포가 너무 좋은 게 나타나서 3억짜리를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포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왕창 그렇죠. 투자하다 보니까 즉 나머지 컨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부조화스럽고 전 이제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외면을 받는 이러한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봐도 좋거든요. 저는 3억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3억 안에 해결을 1억 5천에 점포를 구하고 1억 5천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네. 2억 5천짜리 점포를 구하고 5천만 원에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그 가게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아무래도 없어지니까 퀄리티도 좀 어떤 떨어질 마음이 수밖에 정말 없죠.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귀찮아서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해야 맞아요. 하십니다. 근데 네. 이 그에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 선정은 네. 상당히 유의사항을 많은 유의사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창업의 성공 시스템을 이제 예비 창업자가 삼으로 해서 잘 되는 어떤 시스템을 결국 자기가 특정 상권에 가서 그 잘 되는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에 어떤 문제 없이 결국 창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창업의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 창업의 성공으로 다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예비 창업자 즉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창업 방법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주의를 위한 부분인데 네네. 뭐냐면 네.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숟가락만 하나 올리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럼 밥상을 차린 사람 입장에서는 숟가락 올리는 사람이 소비자예요. 네, 네, 그렇죠. 아주 나쁘게 평가하면 이런 얘기도 해요. 본점은 늘 배부른데 네. 가맹점은 굶어 죽는다는 아, 표현을 그럴 해요. 수도 네, 네,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은 소비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네. 본점이 제공하는 재료를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본점 맞아요.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맞습니다. 소비자인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모 프랜차이즈점은 인테리어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수시로 바꿔야 바꾸라고, 된다고. 물론 고객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창업을 하신 분들의 좀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굉장히 되실 부담이 수 많이 있죠. 되시지 않을까는 그럼요. 본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제가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시면은, 하면 네. 나는 그렇게 해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창업 실패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그냥 내가 성공만 쫓아서 가기보다 실패의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예방하는 게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못하는 얘기는 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마저 예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멋진 얘기 한번 해야죠.
어떤 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요? 관자요, 관자. 네, 환자 아니고요. 관자. 네. 모든 일을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하며 오만으로 망친다. 아, 오만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오만한 방송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안 했겠죠? 아니요, 네네. 알겠습니다. 늘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럼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이제 한 주가 벌써 또 지나갔는데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춘바렐라의 도전!